자, 공부하기 많이 힘드시죠?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하다 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과정. 하루에 5시간씩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게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이제 출발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도면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도면은 이라면 일단 도면에 등록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제목이 도면이거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축척입니다. 축척.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도면의 제명이에요. 제명. 도각선과 수치입니다. 수치.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의 위치예요.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예요. 위치.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글자를 보면 실제 외워야 될 거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런데 안 외우더라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위치 이래 나오잖아요. 그 위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원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노원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 나와야 안 나요? 지도에 나오잖아요. 이 도면이 지도입니다. 지도. 이 도면이 지도잖아요. 맞죠? 네. 그럼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축척이죠. 요 5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리로 오세요. 이게 도면이거든. 그 도면하면은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지.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여러분들 이게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그 여기 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공장용지입니까, 목장용지입니까? 공장용지. 이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기록하지만 도면에는 부호로서 기록한다. 이 부호로서 기록할 때 도면의 지목의 종류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지. 4개만 둘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주유소용지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주유소용지. 그럼 여기 차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시작 주차장. 그럼 여기에 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공원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공원. 공장용지는 장이잖아요. 장. 그럼 여기에 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유원지입니까? 유지입니까? 유지. 유원지는 뭐라고 쓴다? 와. 그럼 이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지목이잖아요. 그럼 도면에는 지목을 등록해야 하나요? 해.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이게 지목이잖아요. 도면에는 지목을 등록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맞다. 맞아요. 그럼 다시 할게요. 이게 소재, 이게 지번, 이게 지목. 그럼 이거는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여러분들 이 땅하고 이 땅, 이게 경계, 이게 경계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500분의 1 있죠? 이게 축척이다, 축척 아니다, 축척. 자, 다시. 축척이라는 말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거든. 만약에 노원구의 도면을 그린다. 그럼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노원구만한 종이가 없지. 줄여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0분의 1이라는 말은 실제 크기를 500분의 1로 축소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면 이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할 때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도면이잖아요. 그럼 글자가 도면 나와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다시 할게요.
도면의 색인도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도면의 색인도를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도면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도면의 색인도가 칠판을 보세요. 이게 도면의 색인도예요. 됐죠? 자, 도면의 색인도예요. 그러면 맞다. 여러분들은 책에 잠깐만 여러분들 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면 통과를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그리면 메모를 해놔 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숫자 있죠? 이게 도면 번호입니다. 도면 번호예요. 도면 번호. 그러면 여러분들 해독을 잠깐 해볼게요. 해독을 잠깐 해볼게요. 이 도면을 해독할 때 이렇게 해독합니다. 이 지적도는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고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는 20장이 있다. 그중에 세 번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아야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삼성동의 도면이 몇 장이다? 20장. 그중에 우리는 세 번째 거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그럼 이 도면의 번호가 몇 번이라는 말입니까? 3번. 그러면 아래 토지를 보고 싶다. 그럼 몇 번을 봐라? 1번.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 몇 번을 봐라? 7번.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면의 무슨 도? 색인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시작 도면 번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도면의 제명이죠. 제명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 도면은 지적도 아니면 무슨 도? 임야도. 그럼 여기로 오세요. 이게 도면의 뭐다? 제명. 도면의 제명. 지적도고 이게 도면의 제명이다 이 말. 도면의 제명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이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각선과 수치라는 말이 나오죠. 도각선은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이 도면 있죠? 이 도면의 테두리 있지? 이게 도각선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여기에 숫자가 있다 없다? 이게 도각선과 수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리로 와보실까요? 나중에 청량에 가면은 원점을 배우게 됩니다. 원점. 그러니까 이 원점이 뭐냐 이러면은 도면을 그릴 때 시작,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면을 그릴 때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쫙 반을 나누었죠. 이러면 북위 38도지. 맞죠? 네. 그럼 밑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래 됐죠. 이게 동경 125, 127, 129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위 38도와 동경 125, 121, 131 요 사이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북위 38도와 125, 127, 129가 마주치는 점들이 있지. 이걸 3대 원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면은 지도잖아요. 지도를 어디서 그려왔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도면을 그린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온다니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 300km는 돼 보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0.1만 차이 나도 여기 오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점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설치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선 있죠? 이 선 있죠? 이게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그 숫자를 여기다가 써놔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점에서 11만 4천 미터다 이 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원점에서 29만 4천 미터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만 동그라미를 주세요. 요 11만 4천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11만 4,200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0m다 이 말이에요. 다시 11만 4천에서 200에서 11만 4천을 빼어주니까 얼마다? 200.
200. 그러면 아래 그림을 볼게요. 이 19만 4천에서 이 19만 4천 150을 빼주니까 이 세로가 150m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옆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200 곱하기 150 이꼴은 3만 제곱미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 한 장의 실제 면적은 3만 제곱이다 이 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도면의 축적 500분의 1은 5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도면 한 장의 실제 면적은 3만 제곱으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자 여기에 도각선과 수치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 보세요. 기준점의 위치거든.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 할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냐, 그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냐.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 점들. 그걸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땅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도시가스, 광케이블, 상수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럼 지적 기준점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서 그렇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청량 배울 때 제가 그림을 가져옵니다.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준점이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해놨어. 그럼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잠깐 보시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게 거리라는 거, 도로라는 거는 이해죠. 맞죠? 네. 그럼 여기에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지적 삼각점에 설치된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표시 있죠? 이건 지적 삼각 보조점에 설치된 위치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적 도근점에 설치된 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이게 지금 삼거리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려면 사통, 팔통 튀어야 된다, 안 튀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 튄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삼거리를 만나서 사거리를 만나서 그러면 땅바닥에 탁 보면 지적 도근점, 서울, 특별시 이렇게 땅바닥에 딱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나중에 찾으면은 그 인증샷 해야 된다, 안 된다? 인증샷 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밴드에다가 올리면은 제가 이렇게 답장을 해줍니다. 합격 부적을 발견하셨네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찾고 안 찾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잖아요. 관심.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다 하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도가 높아지거든.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세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가면 관심도거든.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적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위치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절의 위치입니다. 우리 옛날에 절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지도를 보니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러면 이 절이 위치하고 있는 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원숭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유원지다 유원지 아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의 위치예요. 어린이 대공원의 위치.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 공장이죠. 이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잖아요. 구로공단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상계동에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건축물 구조물의 뭐란 말이고 위치. 이거는 공원의 위치입니다. 제가 아미콘 이름 뭐냐 컴퓨터에서 이렇게 치니까 공원이라니까 이 그림이 나오던데 여기 옮겨오려고 쳤거든. 여기 뭐랍니까? 이 미끄럼틀 아니에요 이거. 이게 위치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는 학교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런 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키거든. 그런데 안 외워도 됩니다. 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 됩니다. 지도. 도면이 지도입니다. 도면이. 이해했어요? 네. 꼭 외워두세요.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책을 한 장 넘겨볼게요. 6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를 가거든. 여러분들 67페이지 보면 이제 경계청 자비등록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할 때, 자, 이래 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거든. 글자를 제가 잠깐 써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우리가 글자 속에 답이 나옵니다. 글자 속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되어졌죠. 이게 좌표지 좌표.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토지 하나를 그립니다. 토지 하나를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다 있지. 이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경계 됐죠? 네. 그럼 점이죠. 경계점이죠. 이게 경계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청량을 해서 거리를 청량해낼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청량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맞죠? 그럼 이거는 문자로 말하면 경계점과 경계점.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청량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그럼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특수지역이면 그걸 프로테지로 따질 수는 없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10%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용을 못해요. 10%도 안 될 거예요. 사용을 못해요. 됐죠? 네. 그러면 이 글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잖아요.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잖아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입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직각이죠. 여러분들 이거 각이다, 각 아니다? 이 각입니다. 이 각입니다. 이 전부 다 각입니다. 각. 그러면 종횡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선, 이게 무슨 선? 횡선. 오케이? 되게 종횡선 상의 수치. 여기서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라는 걸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좌표다 이라면 되는 거죠.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말을 이제 잠깐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조금 어렵거든.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잠깐만 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왔거든. 그려왔는데 그림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자, 그러면 좀 전에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지적 공부는 대당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만약 이 토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고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세 개만 딱 이야기해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맞죠? 네.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경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소재 지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목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만 딱 보면 이게 전인지 답인지 과수원인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근데 면적은 땅 주인이 이거 1,000평이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 믿을 수 없어요. 경계는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거든.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이철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고 팔 때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정리합니다. 제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보고 있거든.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소유자 등록해야 하네요.
아까 전에 소유자는 대상에만 등록한다고 이야기했지. 맞아요? 네. 소유자는 대상에만 등록한다 이 말.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법에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소유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점 자비등록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토지 대상을 같이 비치를 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경계점 제가 이거를 보고 있거든. 그럼 면적을 등록하느냐 안 하는 거다.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아까 전에 자 요것만 해볼게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면적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지목 아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럼 여기 다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하지만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면적을 알려면 토지대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비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좌표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토지의 형상, 모양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모양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도면을 봐야지. 아, 이 토지가 삼각형으로 생긴지 둥근형으로 생기는지 알려면 도면을 봐야 알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도면이죠, 도면.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이 토지에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 토지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이 토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경계를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도면을 봐요. 아까 도면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도면을 우리가 경계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지적도를 같이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딱 외우면 됩니다.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럼 이거는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있대. 그러면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입니다.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대.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지목을 알 수 없어, 면적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토지 대장을 같이 비치를 하고,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좌표는 등록하지만 경계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경계를 알려면 도면을 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세 개는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이렇게 딱 해서 같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렇게 공부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시험하고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자꾸만 시험하고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정답은 법 조문을 갖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법 조문. 그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저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시험하고 답이 관계가 없어요.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번에 보세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 설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좌표하고 청량 방법은 시작. 경위의 청량.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 청량의 방법은 5개가 있어. 근데 2개만 딱 이해를 하면 돼요. 하는데 여기에 자 여기 볼게요. 경위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무슨 청량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해됩니다. 이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좌표를 먼저 볼게요. 이게 좌표라는 거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경위의 청량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그러면 이렇게 했죠. 위도지, 위도. 맞죠? 네. 이렇게 했지. 이건 동경이지. 맞아요? 맞아. 그럼 써볼게요. 이거는 뭐다? 위도. 이거는 무슨 도? 경도. 그럼 앞에 이거 뭡니까? 경. 이거 뭡니까? 위. 그러면 우리가 청량을 할 때는 옛날에 카메라 있지. 카메라만 렌즈가 있다 없다? 있지. 그 십자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십자표에서 위도 경도 아니잖아요. 이게 경위잖아요. 경위.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 그 좌표를 하는 지역에서는 여기 위도, 무슨 도, 경도. 이게 좌표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좌표거든. 좌표가 경도와 위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청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시작. 경위의 청량. 됐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모든 토지는 대상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그러면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이걸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좌표로서 청량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반듯반듯.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도시개발사업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그 청량 이름이 시작. 경위의 청량. 되죠? 네. 자, 지적 확정 청량.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확정. 이는 청량 방법입니다. 청량 이름은 이건 청량 이름이라고 썼어요. 이름. 좀 전에 말했던 청량 방법이고, 이건 청량 이름이고, 이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을 하죠. 그 청량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고, 오케이? 네.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이렇게 물어도 돼요. 그러니까 두 마디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무슨 변경을 하는 지역에 비치를 한다? 축척 변경. 그래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은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좌표는 외울 필요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지. 그럼 시험에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놓는 거는 이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7번에 가니까 부호, 도. 그것만 딱 줄 거 놓으세요. 부호, 도.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이 있죠. 그죠? 이 그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옵니다. 이게 좌표라는 거는 이해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면은 여기 점 찍었어요. 안 써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요 점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1, 2, 3, 4, 5, 6. 요 번호를 읽어보세요. 시작. 부호. 이 그림을 시작. 부호도.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 그림을 가지고 오면은, 자, 보세요. 자, 그림을 가져왔거든. 여기에 보니까 이게 좌표지. 됐죠? 그럼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여기도 토지가 다 있겠죠? 그럼 이거는 경계고, 이는 경계점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경계점에다가 1, 2, 3, 4 번호 붙였잖아요. 요 1, 2, 3, 4를 시작 부호. 요 그림을 시작 부호도. 그러면 시험에는 부호도라는 말은 어디에 등록하는 날을 시험에 내거든.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것만 딱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한 파트를 넘겨보겠습니다. 7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73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시험에 내거든. 자, 한번 볼게요. 자, 좀 할까요? 자, 보세요.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썼거든. 여기에 등기부. 그럼 여기에 지적 공부 이랬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또 무슨 말이냐 할 때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말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 이 말이 나와요. 됐죠?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이 말입니다. 지적이죠. 그럼 이게 정보죠. 이걸 갖고 구별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종이로 만든 건 이거, 컴퓨터 전산화한 건 이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컴퓨터 전산화한 게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도면은 100% 전산화가 안 돼 있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산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럼 실제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있거든. 그 법에는 아직 이렇게 이걸 더 기준으로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 전산화인 게 이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자, 눈썰미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지적은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으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종합이에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성을 가졌다면 시험은 있잖아요. 이걸로 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 풀이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토지를 사고 팝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사고 팔 때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이 토지의 형상, 모양을 알려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만약 경계점 자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표등록부도 발급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왜 사는데 저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먼저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사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땅을 사야 됩니다. 그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 이 토지에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있는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 발급 받아봐야 돼요. 자, 결론 짓습니다.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을 받으면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자표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계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위원도 반드시 이걸로 시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연히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33회 때 당연히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장부가 하나라면 그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등장을 안 하지. 근데 장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 그럼 항상 출제에는 그 차이점을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지금부터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 세 개가 이제 되어졌다면, 요거는 이제 이 세 개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주체가 딱 등장하게 될 거거든. 그럼 주체가 등장을 하면 하나만 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아니면 읍면동장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 봅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업무를 이 사람이 본다. 그럼 이 사람은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80%의 답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이 사람을 시험에 내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업무를 보내. 그럼 이 사람 이외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거든. 그걸 시험에 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시험에 넣을 때 어디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처음에
봅니다. 아, 지적 공부라는 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라는 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말, 아, 이제 세 개가 또 별도로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장.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에 이것만 줄 거세요. 지적 공부죠, 그죠? 위에다가 종이라고 썼어요. 종이. 그럼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지적 서고죠. 서자라는 게는 글이다, 글 아니다, 글. 고는 창고다, 창고 아니다, 창고. 그럼 여러분들 구청 지적과의 창고가 있거든. 그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 서고예요. 오케이? 네. 그럼 제 손을 다시 볼게요. 종이가 있고 컴퓨터가 있거든. 종이는 현장에 있다, 중앙에 있다, 현장. 종이는 구청에 있어야지. 지적 소관청에 있어야지. 그럼 다시.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전부 다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서울에서 전국을 다 관리할 수 있답다. 그럼 컴퓨터는 전부 다 중앙에 다 있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옛날에 대장과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도면 대장은 노원구청에 다 있어야지. 이게 서울시청에 있으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종이는 현장에 있어야지.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놔야지. 맞아요? 네,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에 가서 대장을 발급을 받는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 공무원들이 있지.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공무원 앞에 가가지고 노원구 상계동 100번지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옛날에 종이로 돼 있을 때는 이 공무원이 일어서지. 일어서가 뒤에 가다면 창고 같은 데 들어가다만 조금 있으니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다 이게 복사기 있답다. 있지. 아니면 옛날식으로 치면 여러분들 거기서 부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부본은 복제본을 말하는 거예요. 복사해놓은 거만. 그럼 옛날에는 먹지가 있지, 먹지. 그럼 종이가 이러다 먹지를 깔지. 그 밑에 종이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쓰면 두 장이 딱 복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종이로 돼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수작업으로 옮겨 적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지.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확대가 된 게 복사기가 나왔지.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복사기에서 복사해가 복사본은 나한테 주고 원본은 다시 창고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구청 지적과 이 지적과 창고가 지적 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전산화되어 있을 때는 여기 딱 가면 공무원한테 상계동 100번지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공무원이 따다닥 하니까 옆에서 쫙 나와야 안 나요? 그럼 뒤로 갈 필요도 없지. 컴퓨터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 생각하세요. 됐어요? 네. 그럼 이거는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 서고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옆에 요것만 딱 적어 놨어요. 100장. 그러니까 종이거든. 종이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이게 32회 때 답입니다. 답. 100장인데 200장이라고 해가지고 답으로 만들었어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반출이거든. 이렇게만 딱 외우세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반출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면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성인. 자, 그러면 이거 맞추면 오늘 초탕 사드립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답다. 있지. 자, 시작. 통과됐어요. 오케이. 이거를 알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 시간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들어본 적은 있답다. 첫째 날 수업할 때 이거 써줬는데
괜찮아요. 잠깐만 이래라 보세요.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된다는 게 이런 데서 찾으면 됩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거든.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다면, 그럼 이 세계는 꼭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축척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적 공부를 구청 밖으로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고 반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네, 딱 됐어요. 그러면 옆에다 그러면 써드릴까요?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래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오늘 공부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출제위원이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묻는지를 구별만 딱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거든. 이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내놨죠. 그죠? 이거는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둔다 이 말이다. 이거는 안 해오도 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해오도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복제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종이는 복제를 해놓기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복제하는데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복제한다? 국장.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서 복제 딱 해두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입니다. 자, 볼게요. 1번은 종이입니다. 종이. 2번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종이에 대한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이 말이거든. 해당 지적 소관청. 옆에다가 제주시청이라고 썼어요. 제주시청. 여러분들 제가 제주도에 땅 1,000평을 그럼 대장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이때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면 노원구청에 가서 아니면 상계동 동사무소에 가서 컴퓨터니까 열람 발급이 되지. 그러나 종이는 그게 아니거든. 그럼 내가 제주도에 땅을 살려면 대장과 도면을 발급을 받으려면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서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지. 이해했어요? 네.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해당 지적 소관청. 근데 여기 보세요. 컴퓨터죠. 컴퓨터니까 노원구청에서도 돼, 안 돼요? 돼. 상계동 동사무소에서도 돼. 이렇게 노는 거라. 됐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여기서 하나 이게 들어갔지. 과거의 기출문제 어떻게 냈냐면 이 지문을 시도지사 이렇게가 시험에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장. 모르겠거든 세종시라고 썼어요. 특별자치시의 예를 들어라. 그 세종특별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데를 세종특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맛은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맛은 보고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2바퀴 딱 돌고 나면은 이걸 갖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묻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는지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지적 공부죠. 여기는 정보죠. 부동산 종합 공부죠. 됐죠? 네. 그럼 여기는 보관은 이랍니다.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다가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여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보관한다. 그러면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이 표현밖에 없어. 그 다음에
복구죠. 그럼 복구는 분실됐거든, 멸실이 됐거든, 훼손이 되고 새로 만들어야지. 그건 당연히 상식으로 보세요. 새로 만드는 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새로 만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하니까 복구도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관리하니까 복구도 이 사람이 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반출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1번은 공부할 필요 없거든. 실효이사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마다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복제라는 말은 지적시간의 복제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여기 봅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하는 거라.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열람 발급이거든. 종이는 제가 아까 제주시청, 제주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이거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막말로 말하면 아무 데서나 다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조심해 둘 때 이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를 잠깐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해되거든. 컴퓨터는 동사무소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자, 답. 이거를 이 두 개를 합친 글자가 지력소관청입니다. 우리 지력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것도 시장이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때는 법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합친 글자가 이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나중에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31회 때는 여기서 두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이 그림에서. 두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력공부 복구입니다.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뜻을 먼저 봅니다. 자, 처음에 볼 때 이렇게 볼게요. 지적, 공부, 복구거든. 여러분들 이 복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장마철에 홍수가 났어. 그러니까 농경지가 침수가 됐어. 주택이 침수가 됐어. 이때 무슨 복구한다? 시작. 수해 복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적공부 복구는 이 지적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이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이게 지력공부 복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힌트를 드려볼게요. 지력공부 복구는 지력소관청이 복구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를 때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지. 그럼 복구도 지력소관청이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지적공부 관리는 지력소관청이 하지. 그럼 지력소관청이 복구해야지.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했지. 그럼 복구도 시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뜻이 나오고 자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복구 절차가 나와요. 그럼 올해의 시험은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풀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